지금부터 2023년 제5차 카이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개회사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국방 인력 감소, 특히 초급 간부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방 자원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큰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직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평소 존경하는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님께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국방 현안 문제를 잘 식별해서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추신 예비역 선배들께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조 장관님의 관심과 조언을 받들어 박정희 장군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남한산성 포럼이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오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주관하고 남한산성 포럼이 주최하는 첫 번째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고 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길 장관님과 남한산성 포럼을 주도하실 박정희 장군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해 주실 김주현 장군님을 비롯한 육해공군 해병대 기획 담당관님들과 오늘 포럼의 주제를 발표를 맡으신 최병옥 박사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군 원로 선배님들과 관계부처에서 오신 현역 대령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포럼이 국방 현안 문제인 초급 간부 획득 문제를 해결하는 조그마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포럼이나 세미나에 환영사라는 어떤 절차가 별로 없는데, 오늘은 남한 산성 포럼 창립 행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환영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대신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으로 환영사를 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자리가 조촐한데 그 뜻은 대단히 크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예비역들의 활동 영역도 굉장히 제한되고 활동하기도 어렵고, 또 국가정책부서에서 예비역들에 대한 관심도 점차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한산성 포럼이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타개하고자 했는데,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만드는데 방금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영길 장관께서 지침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독려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김영철 또 원장께서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남한산성 포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또 우리 박정희 장군과 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이 세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면서 이분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박수를 청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초급 간부 획득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단히 크고 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이야기는 필요치 않으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새 어떤 전투 수단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데 반해서 초급 간부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이를 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전투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병사들 수준에 비해서 초급 간부의 수준이 떨어지면 어떤 군 지휘에도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이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고급 간부들도 처음에는 전부 다 초급 간부였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의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관의 유능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 장래에 미치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발표와 토의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오늘 사회를 주신 이용규 연구본부장과 이 자리를 맞이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앞으로 예비역들의 활동 활성화와 또 정책부서에서 예비역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쌓여있는 군사 문제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남한산성 포럼 창립 기념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고 주관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예비역단체인 남한산성 포럼이 주관해서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이라는 이와 같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국방 현안을 갖고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뜻깊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한산성 포럼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소속 예비역들이 주축이 되어 안보와 국방 그리고 군사 현안을 연구해서 공론화하고 정책 대안을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제안하기 위해서 2020년도 1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김영철 장군님께서 연구원장으로 부임해 오신 이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오늘 남한산성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우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초급 간부 지원은 줄고 중도 이탈 현상은 가속화하면서 군의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국방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학군 및 학사장교 2022년도, 그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쟁 비는 2.4대 1로 2015년도에 4.8대 1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역을 신청한 육해 공군 5년차 장교는 184명으로 2019년 이후 최대였다고 합니다. 육군과 해군은 학군 사관 후보생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기로 했지만 저출산 문제와 겹쳐서 이것이 해결될지 역부족이라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2025년도까지 병장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일선 육군 여단장과 해군 함장 그리고 공군 전투 비행 대대장 등 예하부대 지휘관들도 해당 부대 초급 간부들이 보수 체계를 개선해달라든가 훈련과 근무 후 휴식 여건을 보장해달라, 장기 복무 기회를 확대해달라,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어 초급 간부들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초급 간부야말로 창급 부대 전투력의 근간이자 전투력 강군 육성의 핵심입니다. 군의 하부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은 허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에는 군 하부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비록 군문을 떠났지만 항시 군을 생각하면서 군대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있는 예비역분들이 한데 모여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예비역 전문가 포럼을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세미나 주제 및 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방안입니다. 목적은 좀 전에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초급간부 복무여건의 실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초급간부 지원 향상 내지는 획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국방부에도 건의하고 또 언론에도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최병욱 교수께서는 초급간부 획득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약 20분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포럼 창립 기념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남한산성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 남한산성 소설을 좋아하는데 소설의 내용도 생각이 나고 여기서 가깝기도 하고요. 남한산성 생각하면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산성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결기도 느껴지는 그런 곳이어서 참 이름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초급 간부 문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국방 안보 관련 여러 세미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외교 안보 쪽이고 국방 정책에 관해서는 별로 없다. 그런 말씀하셔서 저도 아주 정말 공감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초급 간부 문제를 택한 것은 저는 아주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교수들도 보면 이게 얘기 어디 가든지 편하게 하는데 오늘 제가 너무 어려운 게 조영길 장관님을 비롯해서 제가 존경하는 군 선배님들, 언론인, 진짜 제가 볼 때 전문가님들 계시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육사 42기입니다. 대령 진급하고 연대장도 다 마치고 육군본부 과장할 때 그때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를 개설해서 학교로 왔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때 전역하고 학교로 간 지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대학에서 한 10년 있었던 육사 출신 후배가 하는 얘기다 정도 생각하시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급 간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제인식인데 박정희 대장이 전부 말씀하셨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주 잠깐 보시면요. 6쪽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정예자원 획득, 적정자원 획득은 고사하고 초급 간부 정원을 채우기에도 급급한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63년도에 서울대 1기생 528명이 임관했습니다. 서울대가 그다지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닌데 수도권 주요 대학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올해 서울대 학군단 지원자는 4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없어지는 거고요. 수도권 주요 대학은 사실 미달 사태가 꽤 오래됐고요. 아까 이제 박정희 대장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 후반기에 추가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7쪽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뉴스들을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교육부하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구한 자료 보면 여전히 군에 대한 그 희망을 갖고 있는 잠재적 지원자는 많이 있는 거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전히 직업군인이 연속 상위 직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지원자, 요즘 얘기로 하면 밀떡이라고 하거든요. 밀리터리 덕후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집이 안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볼 땐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초욱에서 수당 이런 문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초급 간부의 위상과 역할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초급 간부가 한국군의 인력 구조 특성상 초급 간부가 70%를 차지하는데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말씀하셨고요. 거기 보면 AI 과학기술 강군 문제가 있고 정보기술 집약형 군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추진 다 있는데 현재 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맨 오브 웨펀이죠. 그래서 무기 체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제가 볼 때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초급 간부 위상과 역할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초급 간부는 이 간부와 병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간부이면서 병 사이에 있어서 실제로 보면 초급 간부들 설문조사 하이다에서 한 내용 많이 보면 대체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간부이면서도 간부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 그 복무 부적응 실태가 꽤 심각하고요. 각주 3분에 제가 썼는데 자살률 보면 간부의 자살률이 병보다 1.5배입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의 자살률이 많고요. 이 중 60%가 초급 간부인데 이 중에 한 30%인가 그 정도는 하사입니다. 하사. 그래서 초급 간부의 복무 여건 실상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고요.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의무 복무와 직업군인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게 이제 국가안보학과 군사학과인데 저희 학생들도 전부 장교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너무 절절히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뭐 3년, 5년 열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 어찌든지 버틸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장기 보면 선발 비율이 삼사관학교 40%, 학군 학사 30% 수준이니까 사회의 용어로 얘기하면 비정규직이고 약간은 긴 계약직이고 인턴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한테 군 내에서 보면 중요한 일 맡기기도 뭐하고 아주 그 폄훼하면 뭐 심부름 수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본인의 정체성하고 계속 맞물려 가면서 저는 악순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보시면 획득의 실상과 한계인데 저는 그 경쟁비는 하락을 넘어서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 4학교 경쟁률 많이 떨어졌습니다. 학사장교도 역시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학군 경쟁률도 말씀하신 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사관도 채용 대비 충원율은 82.9%니까 뭐 한 18%는 정원이 없는 상태로 움직이는 거죠. 기자들이 묻더라고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1인 2역 한다. 제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부사관 같은 경우에 육군은 77.1%, 해군은 88%인데 공군은 그래도 105%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그 지원자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공군은 여전히 넘쳐나는구나. 왜 육군이 적을까? 부사관이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경쟁률 그 자체보다도 질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은 미달이고요. 지방대는 경쟁률이 조금 있는데 오히려 이 경쟁률 때문에 질적 수준은 더 이제 저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10쪽에 보시면 오른쪽이 아니군요. 저는 달라. 10쪽에 보시면 모집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지원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터넷 지원비를. 근데 보시면 이게 아까 2.4대 1이 얼마나 허수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2년도 보면 2.4대 1인데 7,680명이 이게 이제 지원을 했는데 필기시험 포기자가 1,827명입니다. 근데 학군단은 입단 전에 합격 다 했어요. 입단 전에 149명이 포기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입단하고 난 다음에 473명이 나가버렸어요. 제가 이 숫자를 다 하니까 2,500명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2.4대 1도 사실 국방부가 이 약간 포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보시면 제가 볼 때 이 원인은 대략 이제 기자들이나 국방부도 판단하는 것이 이제 네 가지로 듭니다. 외형적으로는 옛날에는 ROTC가 제가 볼 땐 괜찮았죠.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복무 기간이 병보다 짧았어요. 그 다음에 병사보다 급여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도 병사들은 침사에서 생활하는데 ROTC 장교는 그래도 출퇴근했던 상황이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볼 땐 취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42기니까 82학번 86년도에 그 졸업하고 그 당시 동기생들, ROTC 동기생들 보면 보통 3개, 4개를 합격했어요. 은행 합격, 어디 합격해가지고 막 고르는 차원인데 지금은 이게 전혀 없어서
오히려 ROTC 5년 뭐 와버리면 손해나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국방부와 각군은 어떻게 하든지 바꾸려고 해서 11쪽에 보시면 국방부 각군의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제가 표로 해놨는데 대체로 보면 장려금 지급, 당직 근무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간부 숙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우측에 보면 이제 시범 운영, 뭐 추진 중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12쪽 맨 밑에 그 동기 위생 이론은 뭐 간략하게 적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그 네 가지 요인들은 위생 요인에 해당되거든요. 동기 이론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불만족이긴 한데 이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게 일관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력 있는 군,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군, 또 나한테 보람 있는 업무의 수행, 자부심과 긍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가끔 하면 그 최병욱 교수는 너무 벙벙한 소리 한다고 하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 세미나를 해보니까 독일 얘기가 너무 적절한데요. 독일 연방군이 모집병에서 지원병으로 바꾼 게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병제를 중지하고 모병제 시행한 게 한 11년에 시작했어요. 10여 년 되는데 독일에 꽤 오래 있었던 그 뭐 이제 육사 교수들 불러서 같이 토해 보니까 모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쪽도 월급 올려줘도 안 되고 별 것을 다 해봤는데 모병이 잘 안 됐습니다. 결국은 뭐였냐면 군대 문화라고 봤어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에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군대 문화 및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다음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경력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군대와 사회와의 이질감을 어떻게 축소시킬 것이냐, 군복 입은 시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결국은 시민의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과 그 시민의 방점이 있는 군대 문화를 만드는데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뭐 언어의 문제까지 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독일은 현재는 많이 이제 회복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주는 시사점이 꽤 있다고 보고요. 국방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 보면 초급 간부들이 느끼는 군생활 만족도 19년도 59.4%에서 21년 46%로 줄고 있어요. 시대는 좋아졌습니다. 군 복무 환경이 다 좋아졌는데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군인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 역시 이제 환경도 많이 개선했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시대적인 상황이죠. 제가 볼 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바가 많이 있고요. 저는 이 문제를 조금 크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보는 관점은 국방혁신의 관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너 왜 전역하냐 그랬더니 자기 소령 중령 보니까 전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령 중령들의 삶이 걔네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령 중령들 이 지구군인의 삶 자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말씀이고요. 획득 및 모집 시스템에서는 제가 볼 때 지금 모집 인원이 육군 80명, 해군 40명에서 167명이 모집 인원이 3사관학교 포함해서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여전히 앉아서 이렇게 고민만 하고 페이퍼만 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뭐냐면 권역별로 학군단 대학 총장 간담회를 한다든지 희망 대학생 안보 체험을 한다든지 안보 토론 세미나를 한다 이게 막 자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획득 및 모집 시스템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간부 인사관리 문제인데 저는 획기적으로 보면 권역화해서 뽑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특기, 일부자를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장교 부사관을 뽑으면 강원도 지역이든 어디든 거기서 근무하고 또 진급에서는 아무래도 좀 뭐 우선권을 덜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장교 인관 시스템인데 학군단 권역화 문제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 2009년도에 검토됐는데 이 문제 다시 한번 손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학군단 사실상 폐업위기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학군단장 2-3명 와 있는데요. 몇 명 없어요. 대령 중령이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학군단 문제, 권역화 문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저는 뭐 늘 국군사관학교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3사관학교하고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비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관학교 3사관학교 통합해서
1년에 한 1000명 정도 뽑고요. 뽑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 5년차 전역시키면 그 단기 복무 자원도 확보하고 장기 복무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국방부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계신 원로분들 걱정돼서 겁이 나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됐지 않나 싶고요. 끝으로 홍보비인데 24쪽 보면 이 정도 예산인 거예요. 미군의 1인당 획득이 1000만 원 수준인데 우리는 4.9만 원. 경찰이 보니까 11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면 기다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은 이미 시대가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 논문 보니까 태양에 후회할 때 엄청 올라갔어요. 이 지원율이. 지금 DP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봐도 좀 전향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저는 끝으로 좀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옛날에 논의했던 거고 합창 의장님 계실 때 다 이야기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고민의 단계가 아니고 모아서 실행해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제가 국방부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원로분들께서 힘을 실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 혁신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고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익 교수님께서 아주 총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실생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국 간부 위상과 역할 저희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70% 자존감을 느끼고 못하고 있다. 조국 간부들의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복무기간, ROTC 복무기간이 지금 68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이 계속 똑같다는 거죠. 급여 문제, 업무 과중, 취업 제한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고 국방 혁신과 저출산 및 고령화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검토 발전시켜야 되겠고 전환 방향 3가지 큰 덩어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국 간부들이 실제적으로 요구하고 인식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73년도에 독일 사관학교 갔을 때 걔들은 벌써 그때 다 계약직으로 그때 하고 있었고 장교 인사관리 목표는 중령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계속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이것이 확고하게 뿌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지 않는가. 전역구 취업보장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학군단 문 닫은 학군단이 많거든요. 권역화 문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3사관학교 통합해서 많은 인원을 우리가 입교시키고 5년 차에 또 개방해서 내보내면은 이것은 국가도 좋고 여러 우리 군도 좋고 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이제 그 인력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조관호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환영사, 개회사 쪽에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 또 우리 좌장님이 요약해 주신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으실 내용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최병업 박사가 발표한 전반적인 초급 간부에 대한 문제의 어떤 심각성, 원인, 그다음에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 공감을 저도 다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다 같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 10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인력 운영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한 10분 내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지금 토론문 자료에 한 그림 3개로 제가 그림 3개를 그려놨는데 조금 있다가 그 그림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제목이 초급 간부 인력 운영이라는 워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초급 간부의 이 문제를 그 워딩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를 풀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 초급자를 띄고 간부 인력 운영이란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접근이 돼야지 초급자를 붙여서 이 문제를 풀면
계속 국소적인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동안 제가 이 분야 연구한 것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내용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초급 간부 문제들은 뭐 원인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뭐 병역자원 줄고 있고 뭐 복무기간 문제, 뭐 병봉급 뭐 이런 다양한 문제도 있고 뭐 2030 특성 세대의 특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그 군 문제로 어떤 외부적인 문제나 국방 정책, 국가 정책 이런 측면을 떠나서 우리 내부적인 군 제도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를 보면 즉 간부의 획득 유지 문제를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군 내부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단기 복무 즉 징병제에 기반한 간부 인력 운영 체계로 설명되는 단기 복무 제도를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우리가 지금 장교 부사관 다 합쳐서 인관 인원의 한 3분의 2가 다 그냥 단기 복무제로 다 나갑니다. 3분의 1만 장기 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단기 복무에 의존한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당연히 단기 복무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간부와 병가의 의무 복무 기간을 비교하고 간부의 병의 보수를 비교하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지금 발생되는 것은 우리 갖고 있는 이 제도의 어떤 취약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2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상단에 있는 그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걸 한 번쯤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20세 남자 인구의 연도별 그림 여러분 너무 자주 보셨던 그림인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국방계획을 2006년에 시작을 했죠. 그죠? 그때 20세 남자가 몇 명이냐면 32만 명이었어요. 2020년 와서 보면 그때도 32만 명이에요. 그 중간에 무려 40만 명 가까운 우리가 병력을 거기 20세 남자 인구, 즉 병력 자원을 대상을 갖고 우리가 군을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병력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시대에 우리 과거 10년 그 이전부터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게. 그게 결국엔 표출된 게 지난 정부에서 이제 병복무기간 단축이 또 이루어지고 병역 자원도 감소하고 또 작년부터 얘기된 병봉급 인상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취약성이 그냥 드러나는 거고 모든 국민들이 다 초급공부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심각한 건 그 그림의 오른쪽이죠, 그죠? 그 그림 이름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는 20만 명대로 내려왔지만 앞으로 10년만 요것도 지나면 2030년 중반이 되면 10만 명대로 내려가네. 근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근본적인 인력 정책 방향은 뭐지?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별로 생각이 지금 명확지 않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간부 인력 운영을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좀 정확한 진단과 방향에 대한 모색이 시급한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아마 27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조금만 좀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서 맨 위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그 그림이 세 개의 지금 그래프가 있죠. 장교와 부사관을 다 합친 간부의 획득 인원입니다. 그 밑에 거는 남자고 그 밑에 건 여자입니다. 간부. 저희가 2010년대만 해도 한 2만 명 정도를 간부 획득을 저희가 했고요. 물론 이때 경쟁률 대부분 다 뭐 4, 5대1, 6대1 뭐 이 정도였죠. 그다가 17,000명대로 내려오고 지금 한 15,000명대로 내려왔어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남자 쪽이죠. 남자가 저희가 거의 2만 명대 획득하다가 지금 13,000명 정도 내려왔어요. 13,000명. 여군은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2,000명대, 2,500명대를 가고 있어요. 즉 여군을 우리가 지금 이 남군이 준 이유는 여군을 많이 획득해서 남군 쿼터를 줄인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전체 인원이 줄었으니까. 근데 지금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맨 오른쪽 끝이 2022년 그림이에요. 15,000명 지금 획득하고 그 중에 여군이 2,500명, 남군이 13,000명.
여러분 이거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그림을 여러분 예상하시나요? 10년 후에. 제가 보기엔 지금 보기에는 이 정도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병력 자원, 복무기간, 병봉급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부 획득 인원은 전체 10,000명 이하로 떨어진다. 여군은 적어도 3,000명 이상 된다. 그럼 남군은 지금 생각한 것에 7,000명 정도, 4,000만 명, 즉 10,000명 정도를 우리가 우리 앞으로 간부를 획득한다고 보고, 그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간부 우리가 목표 지금 인원이 20만 명이죠, 그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 논의의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앞으로 10년을 봤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이 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 정책이 뭔가라는 거 우리가 모색하자는 거고. 그래서 27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2006년 이후에 발간된 국방개혁 설명 자료, 국방백서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요약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간부 정책은 뭐냐? 양성과정을 확대한 거예요. ROTC를 확대하고 군사학과를 확대하고, 과연 이게 우리의 양적, 질적 인력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군 확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장려금을 우리가 확대했는데 그 제목이 대체로 단기 복무 장려금이에요.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군에서 왜 단기 복무를 장려하는 형태의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죠? 이건 물론 이 제목 그 수당 자체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군에 어떻게 보면 군 복무를 장려한다는 취지였는데 이 이름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주거 시설에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도 여전히 단기 복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2023년에 장교 같은 경우에 50% 즉 600 장려금을 제가 알기로 600만 원에서 50% 올려서 900만 원. 근데 획득 인원은 더 떨어졌죠, 그죠? 지원이 떨어졌고, 내년에 또 33%또 올릴 겁니다, 그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이게 지속적인 문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전히 우리는 또 학군장교의 의무복무의 단축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의 10년 이상 된 계속 묵혀온 이슈들이죠, 그죠? 과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단기 복무에 집중이 된 간부 인력 정책을 그동안 해왔고 왔다는 거죠. 과연 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앞으로 10년 이후를 우리가 지금 정해진 미래에 대응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2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인력 정책 방향을 좀 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국엔 지금 우리가 목표는 20만 명의 정예 간부를 우리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만 명이 적절한 또 다른 문제인데, 여하튼간에 현재의 목표는 우리가 20만 명을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여러분 명확한 가정사항은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간부 지원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상황이라는 거고, 당연히 미래 정책의 핵심은 아까 최병욱 박사도 강조했지만 결국엔 전장 환경의 첨단화, 기술 집약적 군구조, 전문성 중심, 이건 다 당연히 중장기 복무 중심의 양적, 질적 인력 확보와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인력 관리 체계로 전환이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문제입니다. 자, 28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상단에 있는 그림은 현재의 인력 관리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약 19,000명을 획득해서 절반 정도는 단기, 그 다음에 한 15% 정도는 중기, 35% 한 6,600명 정도, 이 숫자가 중요한데 6,600명 정도가 장기입니다, 여러분. 장교 부서한테 합쳐서. 우리가 이 장기 복무 자원을 23년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곱해보면 그게 약 15만 명 정도 돼서 약 전체 우리의 간부의 75%가
장기 복무 인력입니다. 실제 단기 복무 인력은 그 상당 그림의 오른쪽인데 단기 복무는 24%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 24%에 우리가 집중한 인력 정책을 했다는 거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래서 한번 2040년에 미래 인력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될 건가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보면 획득 인원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19,000명에서 한 10,000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우리가 장기를 만약 7,000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장기 복무자의 활용 기간을 지금 23년에서 27년 4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면 장기 복무자를 전체 간부 인력의 19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단기 복무가 차지하는 포션은 5%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제가 그림을 말씀드린 거고, 결국에는 29페이지 있는 게 제가 요약인데요. 결국에는 우리 군의 정책은 뭐냐? 결국엔 미래 정장 환경에 부합하고 초저출산의 로버스트한 정책의 핵심은 뭐냐? 장기 복무의 양적, 질적 인력 확보와 결국엔 활용기간 연장이다. 이게 핵심인 거고, 그걸 보시면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걸 요약해보면 이제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릴 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손을 대야 될 건 뭐냐면 1960년대에 대졸 출신의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장단기 복무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건 정말 민간과 경쟁 가능한 직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 기반의 전문 직업 군인 제도. 즉 10,000명 정도 들어와서 70%가 장기 복무를 한다는 얘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장기 복무를 하는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일부는 당연히 나갈 거고 일부는 도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장기가 되는데, 대신에 약간 문제가 있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는 거고, 그 핵심을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일단 초급 간부 보수가 민간과 경쟁과 가능한 수준이 첫 번째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업군인의 지금 현재 정년을 사회와 적어도 그 사회 추세와 부합하도록 조기에 빨리 연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인의 직업상 향상에 그 부합한 정원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아까도 이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우리 장교는 적어도 중령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적정 진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아니면 병역자원 대상한테 우리가 디클레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소령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육군 같은 경우에 장기 복무 돼도 소령까지 증갑할 확률이 75%밖에 안 돼요. 소령마저도. 중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중령이 우리가 직업 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원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력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연관급 장관을 고정시켜 놓고 소령 정원보다 중령 정원이 많아도 됩니다. 지금 유럽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관급 정원은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해서 정원 구조를 막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관급이라든지 하위 계급의 복무 연장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활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그걸 제가 10분을 약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 박사님께서 정말 미래 인력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 복무자 획득에 주안을 두고 단기 복무자를 어떻게 획득을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기적인 처방을 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하에 1968년부터 우리가 학군사관 후보생 제도를 이렇게 하면서 단기 복무 제도에 지금 현재 연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초급 간부가 아니라 간부 전체를 보면서 획득 정책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2030년 중반까지는 막 20만 명, 25만 명 유지되지만 2040년대 되면은 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인구 절벽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간부 인력 획득
정책 방향을 현재 인력관리 체계는 징병제 기반한 단기복무 제도다. 18,000명 정도, 2만 명 정도 선발해서 거기서 한 35%만 장기복무하다 보니까 앞으로 20만 2천 명을 간부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들이 장기복무는 7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인력관리 체계를 계약 기반의 전문 직업 군인 제도로 전환한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 뭐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에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은 10,000명 정도 모집한다면은 그 중에서 7,000명 정도는 장기 복무하고 그러면 20만 명 간부 중에서 94%가 장기 복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급 간부 관리 내지는 초급 간부도 관리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조관호 박사님의 강력한 그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발제문에 대해서 해군하고 그다음에 해병대의 그런 의견을 좀 포함해서 발표하는 건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문가이신 발제자 그리고 이제 조 박사께서 정제된 전문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대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점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좀 상세한 부분에 대한 표현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나갈까 합니다. 네, 요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초급 간부에 관한 건 정말 이 획득 문제 이거는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31쪽 되시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초급 간부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 직업 안정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또 조 박사께서도 직업 경쟁력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각주 20에 보면 말이죠. 아까 뭐 이제 인턴 말씀들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물론 이제 2015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4년제 대졸자가 3년의 군복무 공백기에 임금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놓치면 이것을 근로소득 총손실로 볼 때 약 1억 1,3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전문대학 경우는 약 9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듯이 일반 젊은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렇게 판 깔아놨을 때 정말 그 획득 그다음에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32쪽 되겠습니다. 네, 초급 간부의 문제는 말이죠. 각 군이 아니라 국군 전체 병력에 대한 인사관리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그 신분의 자원이라 할더라도 획득할 때부터 출신별로 적정 진출 등을 고려해서 보다 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역하고서 군사학과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장교도를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그들을 포함해서 장기 선발을 좀 빨리 해주면 그나마도 망설이는 그런 초급 간부들이 일찍 또 결심을 해서 군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주 23에 보면 해병대는 이렇게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단축해서 선제적으로 장기 선발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33쪽입니다. 병역 자원의 해결은 국민적 정신무장 차원에서 접근해 됐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중 요새 뭐 남북한 전력, 군사력, 또는 뭐 군사비 등등 해가지고 우리의 그 전력 정비도 좀 느슨해야 되지 않느냐 등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쟁으로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는 지금의 우리 그 정치 현실들을 보면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34쪽입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다 더 다방면의 여러 전문가 그룹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서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각주 27에 보면 여기 있는 그 조 박사를 포함한 이런 분들의 또 모델도 있는데요.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동화로 운영자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함정에서는 획기적인 인원 감축이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정을 뭐 이제 육군이나 공군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기관이 있을 겁니다. 함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에서 보면은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필수적인 병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각주 28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35쪽입니다. 앞에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해군 병력 문제가 지금도 이렇게 해소되고 있는데요. 이런 해군의 병력 부족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큰 화를 피할 수 없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주 30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해군에서는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해군의 병력 운영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그 전력이 건설될 때에도 지원부대, 육상부대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계속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더 어려움이 겪고 있고 또 해상 근무자들도 함정을 타다가 때가 되면 육상에서 좀 마음도 편히 먹고 이세도 좀 생산하는 데 노력도 하고 또 정상적인 그런 그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다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순환 근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런 그 3D 업종보다도 3D 플러스 업종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곳에서 근무를 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보면은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 시간과 근무일 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36쪽 되겠습니다. 국방 의무의 잣대로 지금 이것을 비교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이제 다들 말씀을 합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하여튼 예산 등의 그런 압박이 있더라도 그 현업 공무원 다시 말하면 그 수당 같은 걸 더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군인이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격한 곳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그런 일부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각주 32번에 들어있는데요. 전문화된 이런 그 고급 부사관들이 그냥 이직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약 180만 원 정도 차이 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아무튼 우리 그 간부들에게 일단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개선을 하는 그런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발제자의 그 5장 제한 등에 대해서 전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군무원들 그 확대 부분도 앞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군무원, 다시 말씀드리면 군의 전비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군무원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교들은 바빠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일부 뭐 상사나 원사들은 여유를 많이 갖고 있다. 이거는 편성도 잘못돼 있고 또 운영도 잘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인원들을 우리 초급 간부들을 위해서 더 쓰게 하면 그들이 중간 관리자를 잘 활용하면 지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초급 간부들의 능력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밑인데요. 필요하다면 부사관의 계급 구조를 개선하고 또 간부들의 그 정년 연장도 해야 된다. 앞에서 조 박사도 말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조 박사 그 논문 등을 제가 좀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원들이 TF 등을 구성해서 정말 예산을 초월한 그러한 제도를 잘 만들어서 군의 전비태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뭐 37, 그 각주 37의 내용인데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각 군별로 사관생도의 적정 획득 정원, 그다음에 각 출신별 획득 가능 인원 이런 것도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군이나 학사 3사 출신 장교들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애초부터 장기 복무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미리미리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9쪽 중간에 있는 것인데요. 해군은 병사를 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병을 확실히 아니면 거의 없애든지 해든지 해서 부사관을 늘려가지고 함정을 운영하는 방법. 그 육상에서는 군무원과 예비역들을 활용한 이 함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 좀 길게 썼는데요. 요점은 뭐냐면 병사들을 줄여서 부사관들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부사관들을 늘리더라도 수병들만큼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함정에서 우리가 그걸 전투당직이라 함정에서 해군에서는 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 플러스 데미지 컨트롤할 정도 이런 인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또 이들이 입항했을 때는 최소한 3, 40대 당직 입항을 해도 퇴근 못하고 부대에 있는 그런 걸 없앤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예비역들을 활용해서 그들을 당직제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시될 수가 있는 것이 정비제도인데 그런 정비는 군무원들을 활용한다든지 또 아웃소싱 등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부분 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9쪽 아래에 보면 가칭 예비역 당직원 제도 그다음에 정비에 관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0쪽인데요. 국가 우선의 독점적 군인적 공급 체계의 개선 이건 징병제 등에 대한 개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저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는 우리 국군의 상비 병력 규모를 재판단하고 국방 인력 구조를 재설계할 때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확정성 등을 고려해서 잘 하겠죠. 이때 각군의 특성성을 잘 고려해서 또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2쪽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군의 사기가 높아야만 병력 획득도 복무요건 개선에도 유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에서도 더 넓고 먼 미래를 적시하면서 더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현재의 병력 문제 등을 해결에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일을 조금 했기 때문에 요즘도 후배들의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잘 개선되기를 바라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현역의 미래인 예비역, 바로 예비역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용 제독께서는 초급 간부 획득 문제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군 차원뿐만 아니라 범정무 그리고 국군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말씀해 주셨고 첨단 과학과군에서 해군 함정 병력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다. 해군 부족 병력 문제도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이후에 정원이 동결되다 보니까 신규 전력 운용 시에 육상부대 전력을 전환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조화 내지는 불균형 내지는 서로가 기능 발휘가 좀 제한되지 않느냐. 육상 및 해상 순환 근무도 5대5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6대4나 7대3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다. 수병수를 줄이고 부사관을 늘려서 부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자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원병 문제도 일단 그 제안을 하셨는데 아까 최병욱 교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서 논의는 추가적인 논의는 제한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동일 주제에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맨 마지막에 토론자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에 발제자 토론자를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반면에 장점으로는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단히 끝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오늘 주제가 그 초급
초급 간부 복무 여건이라는 토의 주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발제자나 토의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안 내용 위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초급 간부 그 복무 여건에 대한 여건 상황 인식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저는 특히 그 상급자와 병사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초급 간부의 복무 여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제자들 이야기하신 것처럼 군인 생활을 전문으로 하는 그 상급자와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 간의 그 개입 차이가 굉장히 큰데 과거에 우리 이제 시대 상황은 많이 다르고 인구 절벽 그리고 이제 남아 선호사상 이런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병사의 관리가 과거의 지휘나 지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관리의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이 관리의 모드로 전환이 됨으로써 초급 간부에 대한 행정 업무의 로드가 굉장히 증가되고 또 하나는 이 상급자로 올라가는 완충 역할을 초급 간부들이 다 담당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그 심적 부담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지휘 여건 보장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서 병 위주의 고충 처리를 제시를 하였고 또한 이런 지휘 복권 요장에서 가장 무엇을 해줘야 되겠냐라는 그런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병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강화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향후에 우리가 이 초급 간부 입장에서 보면 병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측면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보상 문제, 워라밸 문제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군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방 격오지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함정에서 근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방 예산의 특성상에 이제 이게 굉장히 경직된 예산이기 때문에 돈을 무작정 올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과거서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었던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하는 거는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겁니다. 즉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어떤 전역 이후의 삶에 대한 전역 이후에 그런 게 보장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병 복무기간 단축 그리고 병 월급 인상 이게 생김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겼다는 건데 최근 제가 올 초에 좀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LG전자의 MZ세대의 퇴직률이 30%라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보다 봉급이 적다는 겁니다. LG가 평균 연봉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삼성이나 SK가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1억 1천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우리 발제자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이런 외과적인 이 모습을 외과적인 방법을 이해하는데 저는 지금 이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수당 문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휴직여건 보장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MZ세대들은 이런 추세나 경향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한번 걷잡을 수 없이 이런 것들이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군에 대한 전체적인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차단시킬 수 있고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장기 문제는 지금 한 40% 정도 되는데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단기 복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전방에 있는 집회나 지옥회에 있는 소대장 또는 공군에 있는 군사경찰에 있는 소대장이 부족하다는 건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소위나 중위의 이게 너무 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량 획득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거를 해줘야 그 후속으로 들어온 인원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짧지만 그거를 늘리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추세나 이런 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즉 인식에 초급 간부가 어렵다, 군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일단은 단기적으로나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당 그리고 여건 보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단시켜야 되는 노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이야기하신 인력 체계의 문제는 사실은 초급 간부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적정했듯 장기 활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많이 이야기했던 뭐 군무원이나 아웃소싱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 적정 활용, 장기 활용에 있어서 그럼 병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중간자 역할에서 병사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럼 병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처럼 계속 관리를 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4차 산업혁명 이 시기에는 병사들이 로봇을 많이 움직이게 되고 여러 가지 무인체계를 많이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시기에는 병사들을 부사관처럼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지금처럼 관리나 수동에 의한 관리가 아니고 병사들도 하나의 워리어처럼 철저하게 자율 형태로 필요하면 출퇴근도 할 수 있도록 일에게 해서 이런 제도를 바꿔서 이 지휘라인에 병사도 명확한 전투 임무의 지휘라인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간부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의 병사의 문제도 이 간부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 초급 간부에 대한 상황인식을 정확히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초급 간부는 이제 새로 이제 군에 들어온 간부인데 또 그러나 또 직업을 전문적으로 장기 복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위치에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뭘 배워야 되는데 병사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런 부담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상급자하고 병사 사이에 그러니까 의무복무 사이에서 병사들 사이에 있는 어떤 중간 허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는가 이런 초급 간부의 현상을 보다 잘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걸 지금 조장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병사들은 초급 간부들은 현실적으로 병사들 봉급 문제, 또 복무기간 문제, 병사들보다 더 길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상, 복지, 동기부여 이거 직업성도 보장도 안 되고 직업성도 지금 이건 뭐 장기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고 이런 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문제점 해소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리가 직업성의 안정성과 또 그런 군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병사들 문제도 언급했는데 아까 조관호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장기 복무 위주로 94%로 간다면은 병사들은 얼마 안 됩니다. 또 그 병사들은 전문 능력까지 있는 인원들만 저희들이 충원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결국은 병사 관리에 초급 간부들이 부담을 갖는다면 안 되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맞춤형 교육과 인력 수급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주제 발표, 지정된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 청중분들께서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토의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구조적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미시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바로 이 접근의 한계고, 이것이 이제 실무자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전부 다 미시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자체가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보고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정부가 다시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인데, 이 정부마다 이제 국방 개혁이 있었죠. 그런데 그 국방 개혁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이 간부와 병의 질적 혁신 등 소프트웨어는 이건 등한시한 게 아니냐, 여기서 오는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최악의 안보 상황인데, 국민 여론이나 일반 인식은 이건 군대나 국방 이런 것은 좀 우습게 보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그걸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국방 홍보 비용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홍보가 뭡니까? 국민이 인식하게 만드는 게 홍보인데, 우리 지금 국방부가 그 예산 가운데 홍보를 하려면은 국방부에서 대대적인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뭐 TV에 나와서 논란을 벌리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들어오는 자원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들어와 있는 자원은 제대로 교육하고 관리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관학교 교육이나 학군 장교 육성이나 또 뭐 부사관 학교 교육의 그 내용이 과연 오늘날의 군대에 그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저는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북한도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열악한 상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북한군이 사기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차이냐면 정신교육과 훈련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모든 국민을 향해서 또 군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정신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정신교육이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도 그런데 우리 사관학교 프로그램이 보면 굉장히 기능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기능 위주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사관학교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 보면은 그 후에 그 굉장히 그 국가관이나 자부심이나 충성심이나 이런 걸 기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관학교, 미국 뭐 초중 고등학교 마찬가지지만 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에 미국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신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그런 게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다 하던 거 되풀이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금 바로 8.15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건국 연도가 1919년이다, 1948년이다. 지금 이거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 뭐 흉상을 뭐 옮겨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나라는 발전됐지만은 기본이 근본적으로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신생국의 군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국가관이나 역사관이나 그 다음에 자부심이나 이런 걸 기르는 교육이 더 철저히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등한시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런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분 의견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군본부면 국방부에서 오시고 그랬으니까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번 좀 같이 토의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방부에서.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방부에서 인사복지실을 총괄 역할을 하고 있는 김형무 중령입니다. 사실 이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관련된 모든 과제를 제가 이제 총괄로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제하고 토론해 주셨던 것들하고 국방부에서 이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대부분 한 90% 이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서는 어떤 추진 경과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10월경부터 국방부에서는 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우리도 인식을 해서 초급 간부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각 현장 방문을 해서 간담회도 계속 이어갔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3월달에 초급 간부 간담회 장관님 주관으로, 장차관님 주관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현장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세미나도 같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를 도출을 했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초급 간부의 복무 만족도를 제고시켜서 그들의 이제 이탈을 좀 방지하는 목적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서 이제 간부로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해서 초급 간부 지원율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언론에도 발표됐지만 이제 단기복무 장려금, 부사관은 장려 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존에 이제 올해 900만 원을 장교는 내년에 1,2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부사관은 750만 원을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이제 상향시키는 것을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이제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을 해서 이제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하였습니다. 장기복무 선발률도 확대를 시켜서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노력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장기복무 선발률을 대폭 상향시키는데, 사실 이제 육군에서 그렇게 해줘야 좀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사관 학군단도 RNTC라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9개 대학을 각 군별로 좀 더 추가 확대를 함으로써 지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급 간부에 이제 집중해서 그러한 보호수도 인상시키고 복무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군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제 24시간 이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자라고 해서 현재 인사혁신처하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지 근무 수당 인상도 확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급 간부 성과상여금 기준 호봉도 보면은 공무원 유사한 공무원 직급과 그 수준으로 상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데, 전역 후 취업 지원 강화 문제도 사실은 지금 아까 지적했다시피 중기복무자 정직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5년 미만에 대한 초급 간부들에 대한 보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보훈부가 지금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 복무 경력의 사회적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그거는 이제 법제화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군 복무 경력을 하나의 경력화시켜서 사회에 진출할 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수획득 장기 활용이라는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땜빵식으로 추격하는 방법으로 뒤따라가면서 흘려놓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식의 이렇게 자꾸 정책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최 박사께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를 참 좋은 의제를 저는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이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3사관학교를 6사고 통합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의장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통합군으로 가야 이 전투 효율성이 높아진다. 지금 상군 체제로 해서는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각 군의 고유의 특성을 해친다. 각 군의 전통을 제외한다 하는 그는 참 군인답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군의 조직은 전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최고의 핵심 가치를 앞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전통이 필요하며 각군의 고유의 가치를 해치며 이거는 저는 전혀 이 전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의 가치도 없다. 두 번째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의 사관생도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100명 좀 더 늘리고 200명 좀 더 늘리고 이래가지고는 초급 간부를 갖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생도 정원을 한 3,000명 정도로 이렇게 늘려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도들의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그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1970년도 초반에 1960년도 후반에 서울대학교 출신과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수준의 그 사관생도를 요구하고 그건 택도 없다 이거죠. 제가 그 합참 의장할 때 일본 합참 의장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일본의 사관학교를 지망하는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사관학교를 지망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충격적으로 중하가 수준이라 중하. 고등학교 수학 능력 시험의 중하 수준이 일본 방위사관학교를 지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옛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00명을 우리가 만약에 정원을 하면 최악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의 중 정도 수준이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겁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을 5년 정도 복무시키면 대위 정도쯤 돼서 전역할 때거나 아니면 직업을 정리할 때쯤 되면요. 자동적으로 우수한 사람은 식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 그런 걸 고려해서 아까 최 박사께서 국방부에서 그런 걸 추진하고 싶은데 원로들이 겁이 나서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토의를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은 뭐냐면 이 남한산성 포럼의 다음 주제를 저는 3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말 야심차게 한번 토의를 좀 빡세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일부러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안 담았고요. 그래서 그런 양해 말씀드리고 합참의장님 그 사관학교 말씀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제가 저는 많이 주장하는 편이고요. 예전에 현역 시절에 있을 때도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국군사관학교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그 당시 서명을 안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봐도 작년 자료 보니까 생도수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2,652명, 교수가 315명, 기타 인력이 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로 보면 사실은 아마 기업의 CEO라고 하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합동성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면에서 사실 굉장히 방만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거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초급 간부 인력의 문제를 저희가 아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지금 논의됐던 문제는 제가 소령 때부터 들었던 얘기 같아요. 국방 인력 구조,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전환한다는 얘기. 제가 전역하고 대학교에 있을 때 국방개혁자문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보면 옛날에 많이 봤던 그림이 그대로 계속 있더라고요.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정년 보장 문제도 그렇고요. 정말 실행의 문제로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남는 인상 깊은 얘기가 미시적 접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든 어디든 미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게 뭐 손 대봐야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큰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한번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크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실무자나 뭐 각군 참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점에서 보면 이 포럼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또 저도 아직 계속 연구를 하니까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계속 저 연구 보고서에 담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이렇게 초급 간부 세미나 이렇게 하고 지금 있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굉장히 심각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 나름대로는 이 분야 오래 연구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걱정이 많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과연 해결할 건가에 대한 그 뭐 궁금증과 책임성도 지금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한다면 우리 그 결국에는 우리 이상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기획계획 체계인데 여러분 국방기획관리 체계 잘 보시면 결국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기체계 장기 기획하고 하는 거고 예산 중기 기획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리 체계라는 게 이제는 거기에 인력 기획 체계 같이 들어가야지 이게 지금 말씀 나오는 뭐 단기 문제냐 중기 문제냐 장기 문제를 한 책 안에 한 보고서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국방기획관리 체계를 우리가 더 개선을 한다면 거기에 무기체계, 예산, 인력 이게 같이 들어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우리 국방기획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표 및 토의 또 토론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지금 했던 것을 계속 간다면은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저도 국방부에서 하는 것을 쭉 추적을 해봤습니다. 장관 주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일 때도 또 이 문제를 또 심각하게 토의를 많이 하는 걸 또 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대령께서 발표한 쭉 내용 들어보면 과연 저런 정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초급 간부들의 지원율 향상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앞으로 많이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조박한호 박사께서 제안한 것이 계약 기반의 전문 직업 군인 제도를 얘기했거든요. 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방부에서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독일군의 예를 들면 제가 73년도에 갔을 때 걔들은 2년제, 4년제, 6년제, 8년제, 12년제 직업군인 부사관들 다 그렇게 세트화되어 있어요. 계약에. 그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2년짜리는 2년짜리 교육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냥 모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직업군인들은 정말 직업군인으로 해주고 그 4년제 끝나고 나면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직업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저희들은 말만 그러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비역들에 대한 복지 문제 국방부에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에서 신경 쓰지 않아요. 학군사관들 나갈 때 뭐 취업박람회 한다고 한 번만 하고 끝이에요. 전직교육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비역들의 어떤 그런 문제도 또 현역의 미래인데 적극적인 이런 노력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희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은 통합해서 획득을 많이 그러니까 획득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 후보생 사관생도들을 정원수로 엄청 늘려서 많이 교육시켜서 5년 정도 군에서 초급 간부를 복무하도록 하고 내보낸다면은 이건 군도 좋고 국가도 좋고 그러면 뭐 많이 내보내니까 많이 획득해서 진급 문제 이런 것도 다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최초로 남한산성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오늘 발제미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분들, 제가 보기엔 정말 그 정성 들여서 그 내용을 준비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신 데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토의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회 남한산성 포럼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김명철 장군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연구원 연구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의된 것을 좀 요약해 보면은 크게 초급과목들 지원이 안 되는 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복무기간 문제입니다. 복무기간. 병사들은 18개월로 계속 36개월에서 제 중대장관도 36개월, 지금 18개월로 줄어들었는데 학군 장교들은 계속 지금 28개월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봉급을 올려주냐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가 봉급 문제입니다. 하사들이 170만 원 받는데 병사들은 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역전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것이 병사들이, 이게 표와 연결된 병사들만의 문제만 중요하냐. 세 번째는 병행생활의 복무 여건의 문제입니다. 병사들은 퇴근 개념 적용한다고 해서 병사 7시간은 노타치야, 지금. 그러나 이제 지금 초급 간부들은, 병사들이 그러니까 간부들한테만 일이 막중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 완전히 그 서로 이제 이 주객이 이제 전도돼 버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전혀 그 취업 문제입니다. 취업. 예, 아까 우리 최병욱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학군 장교들 전역할 때 되면 취업 박람회, 또 공기업, 대기업에서 다 지금 취업해가지고 몇 개씩 취업해가지고 선택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인센티브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복무가, 아까 장기복무도 지금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5%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들은 그냥 병사들보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장기복무자 획득에 대한 어떤 그 수당을 올려주고 뭐 이런 정도로서만 가지고 이것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인식을 우리가 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급 간부가 뭐 창끝부대 전투력의 근간이고 전투형 간부 육성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느냐. 우리 군에서 우리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장관님을 포함해서 여러 예비역 선배님들, 동료들께서 군사무인저인군에서부터라도 한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논의해보자 해서 국방정책 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1번으로 뽑은 것이 바로 이 초급간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현실성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또 필요하면 국방부에 한번 가서 건의 말씀도 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모든 분들 오늘 적극적인 동참과 또 좋은 의견 이렇게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개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조영길 국방부 장관님 격려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시의적절한 주제라기보다도 정말로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의 국가 안보를 놓고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당면 과제라고 이제.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표문으로 좀 꺼냈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꺼낸 거나 다름없어요.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된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젠 나는 뭐 늙은이니까 이제 여르자니까 뭘 느끼고 있냐면은, 오늘 이 참석하면서 내 느낀 소감은 뭐냐면은, 내가 군에서 나도 정적과 전략부서에 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있을 때 전략을 짜고 정책을 수립하고 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 그건 하나의 정치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보와 국방은 이것은 정치권 밖에서 하나의 변호도적으로서 이런 그만큼 보호를 받고 또 정치적인 받고 우리가 그런데 2000년대 이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그런 실제로 우리가 사병들이 참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군대 생활하면서 빵 하나 사 먹고 외출 나가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주지 않으면서 2년 이상을 군대에 부려먹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대령 때 이걸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를 했고 내관도 뜯어 고쳐야 된다. 빼치까지 뜯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연대장하고 하던 그 시대를 또 왜 그랬냐.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그때 참모총장이 누구냐면 황해식 장군이었어요. 그분이 계실 때 그 만들어 놓은 책이 뭐냐면은 그 국방 개혁을 위한 새시대 육군 발전 방향이라는 책을 이제 거기서 황해식 장군이 막 연구를 했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거의 취해복권적으로 이 제도 개선을 했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신 사무관을 없애는 겁니다. 군대가 사무관 양성해가지고 공무원 만들기 하는 그것은 아니 사관학교가. 그게 벌써 군 정신을 파괴하는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유신 사무관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삼성한학교 뭐 또 해체한다고 하는 걸 다시 복귀해가지고 학교를 줘가지고 그 전부 다 정상화시키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되냐? 2000년도 제일 뭐냐면 군대의 모든 문제가 정치의 하나의 이슈로서 공급 문제, 그 다음에 공무연합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치의 하나의 쟁점화가 되고 있고 그것이 표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또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해도 그 문제가 그대로 반영돼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방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그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참 그런 변화를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후배들이 국방을 운영을 하고 군을 운영하는 후배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다. 따라서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군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러한 현상 인식을 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좀 도끼를 품고 이제는 군의 자주적인 국방 운영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때가 됐다. 막 여러분들도 계속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너무나 저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19세, 저희가 20세기죠, 그러니까. 1998년도, 2000년까지는 중요한 군의 이슈가 군 내부에서, 뭐, 속된 말로 온다면은, 뭐, 진급을 시키고, 보직을 주고, 뭐 하고, 또, 공무를 연장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군 내부적인 토의에서 이루어졌지, 그게 외부에서 간섭한 사항이야. 근데 지금은
그보다 사소한 것도 군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게 정상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정치의 쟁점화가 되고 그런다면 안보 자체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가지고 한다면 그 나라는 안보로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위기까지 닥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현재 참 군을 지휘하는 분들에게 후배들에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현역으로서 현재 지휘하고 있는 후배들이나 우리 군 선배들이나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쓸데없는 거 나가서 뭐 대본나 하고 무슨 모임이나 하고 뭐 친방 뭐나 하고 이런 거 극우적인 이런 행동이나 이게 아니다고. 그래서 오늘 지금 박정희 장군과 또 특히 군사문제연구원이 지금 제기한 이 문제가 하나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그런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전부 힘을 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 토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